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그냥 이렇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바이크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조금만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샷건 650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더 오래 타봤어야 되는데 시승 구간이 워낙 짧게 돼 있어서 뭐 커브나 뭐 와인딩 코스 비스무리한 또는 또 언덕이나 내리막조차 없어서, 심지어는 가는 길에 속도 방지턱조차 없으니까 이거 뭐 서스를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뭐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짧게밖에 못 타보긴 했지만 제가 느꼈던 소감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우선 외형적인 부분을 보면은 디자인 상당히 좋습니다. 뭐 디자인도 예쁘게 돼 있고 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오래 시간이 지나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빨리 녹이 쓴다거나 뭐 이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건 뭐 알 수 없습니다. 오래 타봐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갈 만한 부분은 없었다.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인데, 사실 저는 스펙 같은 걸 전혀 안 보고 갔습니다. 650cc 2기통 바이크에서 이 정도 출력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차체도 상당히 무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치고 나가면은 빠따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실제로 당겼을 때 나가는 힘이 되게 강해서 저도 모르게 좀 탄성이 나오고 직발해서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실제로 몇 킬로까지 당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도계가 워낙 작아서 좀 시인성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계기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시인성이 너무 안 좋아서 적응이 좀 돼야지 속도를 빨리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달리면서 속도를 제대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계기반이 한쪽에만 삐딱하게 달려있는 이유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원래는 우측에도 조그만 액정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이게 내비게이션으로 작동을 하는 게 원래 순정인데, 하필이면은 해외에서는 구글 맵을 써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구글 맵을 쓸 수가 없다. 이건 뭐 국가 보안 문제라고 하는데, 분단 국가라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구글 맵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도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뭐 군사시설이나 이런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면 북한이 또 이걸 보고 거기다가 미사일을 쏘거나 뭐 좌표를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 못할 바에는 그냥 아예 띄고 뭐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뭐 수입사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내비 기능이 안 되는데 내비 말고도 실제로 몇 가지 기능이 존재하더라고요. 다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뭐 해외 영상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시계 기능이랑 배터리 볼트 게이지 뭐 요런 기능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뭐 몇 개 있을지도 모르죠. 꼭 뭐 내비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전원을 킬 때 뭐 이렇게 헬멧 그래픽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되게 예쁘고 보기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달려있으면 모양도 솔직히 좀 뽀대가 나고, 시계나 볼트 게이지 밖에 사용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있으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띄워버려서 좀 아쉽다. 토크가 좋은 만큼 아마 최고속은 분명히 어느 정도 떨어질 것 같은데, 나가는 힘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서 뭐 비슷한 느낌이 들었던 바이크가 근래 탔던 뭐 할리 스포스터랑 약간 뭐 나가는 느낌이 좀 비슷했다.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느낌. 당연히 할리가 출력이 훨씬 세죠. 650cc 급에서는 충분한 빠따가 나와줘서 저는 되게 재밌게 탔습니다. 튜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튜닝 파츠가 많이 나온 제품이에요. 대놓고 튜닝 놀이를 하라고 여러가지 튜닝 파츠를 기본적으로 같이 출시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아마도 뭐 약간 그런 걸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하고 나온 모델인 것 같아요. 도색도 되게 색깔마다 컨셉이 다른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색깔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취향 자체가 다른 데칼로 도색이 돼 있는 것도 여러 층을 좀 노려서 공략하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디자인 쪽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뒤 휀다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텐덤 시트가 달려있는 시트, 2인 시트로 돼 있는데 휀다가 아니라 캐리어죠. 휀다 위쪽에 캐리어를 놔둔 상태에서 텐덤 시트만 뜯어내면은 1인용 시트에 뒤에 캐리어가 달린 요런 모델이 되는 거고, 이 캐리어마저 뽑아버리면은 정말 휀다 부분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디자인이 상당히 심플해지고 예뻐집니다. 딱 1인승 전용. 근데 요거를 보시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트라이엄프 바버를 많이 가져온 것 같다. 요 시트 느낌이랑 옆쪽에 인젝션 요 유닛 부분을 덮고 있는 그 카바가 트라이엄프 쪽이랑 느낌이 상당히 비슷하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쁘다. 그래서 물론 트라이엄프 바버에 비할 건 아니죠. 물론 아닌데 그건 저도 압니다. 좀 약간 격이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건 그런 약간 매력 포인트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살짝 가져온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마디로 요소들은 꽤 예쁘단 얘기예요. 그리고 기능성도 사실 아까 방금 얘기한 뒷 캐리어랑 텐덤 시트 부분 달 수도 있고 캐리어로 활용할 수도 있고 1인용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매력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이 저렴하다. 물론 이 급에서 1000만원이 안 넘어가는데 650cc 이러면은 상당히 저렴한 축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기어 변속 관련돼서는 상당히 변속이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발로 뭐 기어를 올리거나 내릴 때도 확실하게 잘 들어가고, 뭐 중립도 잘 들어가고요. 뭐 여러모로 되게 조작 자체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ABS 뭐 앞쪽 뒤쪽 다 터트려 봤는데 뭐 멀쩡하게 작동 잘 하고요. 이 브레이크가 제품 자체는 바이브레 뭐 그런 회사인데, 뭐 브렘보의 뭐 약간 뭐 OEM 뭐 이런 회사라는 걸로 얘기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 회사 제품을 써보진 않아서 저는 처음 써본 제품이었는데, 뭐 그냥 제가 볼 때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상 브레이크 뭐 바랄 필요 있겠느냐. 뭐 또 그리고 뭐 엄청 뭐 서킷 가서 뭐 민감하게 달리는 바이크도 아닐 거 뻔한데, 그냥 무거운 차체를 확실하게 제동만 해주면 충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TCS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바이크들, 뭐 일본산 바이크에 비하면은 전자장비가 형편없이 부족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뭐 3축 AMU, 뭐 코너링 ABS.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사실 뭐 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없어도 타는데 사실 크게 지장은 없다. 물론 이제 살살 타시라. 극한까지 갔을 때는 당연히 이런 장비들이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특히 서킷 같은데 또는 이제 공도에서 뭐 무릎 꿇는다고 깝치시는 분들한테는 있으면은 아마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적당히 바이크를 무난하게 그냥 일상 도로에서 타기 위해서 ABS 앞뒤 있고 TCS 달려 있으면은, TCS도 사실 없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사실 뭐 요번에 나오는 600R 신형 같은 경우도 요즘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긴 한데 1790만 원인가에 출시된다 그러죠. 뭐 가와사키 다른 제품들은 이미 뭐 2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으니까 미들급에서. 근데 제 생각에는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솔직히 이건 뭐 600R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지만, 너무 전자장비를 때려 박아가지고 불필요하게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샷건 650 같은 경우는 좀 필요 없는 건 싹 다 뺀 것 같다. 물론 단가를 많이 낮추기 위해서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게다가 아마 인도 쪽 인건비가 좀 싸서 아마 이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어쨌건 뭐 저는 전자장비는 뭐 이 정도면 타는데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이슈가 있죠. 가격적인 부분은 저렴한 건 맞는데, 가격적인 이슈라기보다는 내구성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이 제품이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그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분명히 안 좋을 건 있을 것이다. 싸고 좋은 제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솔직히 뭐 중국제 뭐 제품들이 요즘에 싸게 뭐 너무 잘 나오고 알리에서 너무 저도 잘 쓰고 있는데 고장이 잘 나는 거 맞아요. 알리에서 구입한 뭐 기타 여러 뭐 전자제품들이나 뭐 이런 장비들이 너무너무 좋긴 한데 내구성이 떨어지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그냥 고장이 나버려요. 그만큼 가격이 저렴하니까 뭐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품을 썼겠죠. 그래서 가격을 낮춘 거겠죠. 뭐 실제로 보면은 금속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품을 플라스틱으로 대체해서 단가를 낮춘 부분도 있습니다. 단기간 사용할 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플라스틱 부품이 부러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품들은 아예 금속으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내구성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저가형 제품들은 확실히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마법을 부려가지고 가격을 싸게 만드는 제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샷건 650 로얄 엔필드 시리즈 전반적으로 뭐 과거는 솔직히 품질이 너무 안 좋아서 과거 쪽은 얘기를 아예 안 하겠습니다. 저도 되게 흑역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최근에 개편이 되고 나서 나온 이 제품들에 한해서는 과거보다 품질이 좋아진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주변의 평가도 좀 그런 것 같고, 분명히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어떤 단점이 있긴 있을 것이다. 요거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구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 이슈 관련된 것도 로얄 엔필드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어떤 전반적인 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어쨌건 샷건 650 관련된 얘기에 한해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뭐 결함이나 단점이 발견될지 아직은 많이 정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감안하고 사셔야 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물론 AS를 잘 해주기 때문에 수입사에서 AS 인증을 해준다고 하니까, 보증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엄청나게 걱정은 안 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만일에 이걸 사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그거를 조금 믿고 사지 않을까. 물론 저도 정확히 몰라요. 이게 보증을 어느 정도 뭐 어떤 것까지 해둔다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일에 뭐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서 내가 뭐 주행을 똑바로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보증 제도에 의해서 뭐 신차로 바꿔준다거나 또는 수리가 완벽하게 된 동일 모델로 교환을 해준다라면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진 않을까. 다만 이제 내가 신차를 샀는데 이 보증이라는 게 리퍼 개념으로 뭐 중고로 바꿔준다 이러면은 그러면 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전 그건 싫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보시고 구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얘네가 아직까지는 혼다나 뭐 일본 이런 뭐 바이크 제조사나 뭐 BMW나 뭐 이런 애들처럼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결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일본 제품처럼 이게 정밀하거나 뭐 고장이 안 난다 이런 아직 역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어차피 개편되고 최근에 파격적으로 이 마케팅하고 뭐 좋은 품질의 바이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이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지켜보면서 봐야 되지 않겠냐. 다만 아직까지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수입사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볼 때는 그래도 믿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거는 사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AS 이슈가 있죠. 항상 바이크는 싸지만 AS 쪽에 좀 이슈가 있다. 근데 요거 역시도 바이크 값이 저렴하게 공급된 만큼 어떻게 보면 AS 비용이 좀 비싼 부분에 한해서 또이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좀 됩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라서 사실 물론 비싼 건 제가 볼 때도 개인적으로 비싸 보여요. 네, 비싸 보이는 건 맞는데 물론 이제 AS를 얼마나 충실하게 눈탱이 치지 않고 잘해주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도 되고 그리고 일단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적게 들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뭐 AS 비용을 다 따지면은 뭐 저기 싼 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사실 AS 비용을 쳐도 조금 저렴한 축에 속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건 선택이기 때문에 뭐 AS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엄청나게 좋아할 만한 바이크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장기적인 비용으로 보면은 뭐 AS 뭐 인증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정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아주 저렴한 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이크 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그냥 덜컥 구입하기에는 조심스럽긴 하다. 근데 레저용으로만 탈 거면은 사실 업체에서 얘기하는 정기 점검 기간을 채우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 어릴 때 엄청 빨빨대고 싸돌아다니는 분들한테는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뭐 돈이 좀 깨질 수 있겠지만 근데 물론 정확한 품질의 정확히 내구성이나 뭐 장고장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거는 저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오래 타보지도 않았고 아직 데이터가 없어요. 업계에서 이런 유저들의 평가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뭐 AS비나 수리비는 비싸다 하더라도 뭐 수입사에서 뭐 보증은 해준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장고장이나 AS 관련된 이슈 얘기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행성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실 최소한 와인딩을 좀 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코너링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직발만 해봐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바이크 자체가 좀 크루저 쪽이라 코너링 성능을 뭐 기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타고 누가 뭐 유명산 가서 무릎 꿇겠다고 뭐 깝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최소한의 뭐 코너링 성능이 좋으면 좋겠죠. 뭐 이것도 운동성이니까. 근데 제가 잠깐 타면서 약간 와리가리를 좀 해봤어요. 직선 도로에서 약간 와리가리를 좀 해보고 했는데 잘 안 눕습니다. 이거는 뭐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고 바이크 성격상 크루저라서 당연히 그러겠죠. 직진 안정성은 좋아요. 확실히 잘 안 누우려고 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크루저 성향은 아주 강하다. 근데 만일에 이걸 가지고 막 와리가리를 하고 싶다. 코너 약간 유명산에서 조금 그래도 좀 약간 스릴 있게 코너 좀 타보고 싶은데 라는 분들은 분명히 카운터 같은 걸 적극적으로 쓰셔야지 아마 원하는 속도에서 원하는 값으로 누울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감적인 부분, 퀄리티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제 얼마나 고급스럽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요거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돈 1,000만 원 되면은 마감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저렴한 바이크에서도 마감이 안 좋으면 괜히 마음이 상하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볼수록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좀 안쓰러워지고 내가 뭔가 싼 물건을 샀나라는 이런 멘탈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안 좋습니다. 사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 제품을 뭔가 오래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없게 만들어 버리는데 1등 공신이 바로 어떤 마감이나 퀄리티예요.
마감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문에는 실제 보니까 마감이 안 좋은 건 크게 없었어요. 물론 이제 뭐 용접 자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진짜 뭐 막 용접 똥이 막 붙어있는 이런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막장은 아니고요. 용접 간격이 약간 뭐 일정하지 않거나 조금 뭐 거칠어 보이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저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재질에 대한 이슈는 사실 이거는 비를 맞고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 녹이 얼마나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아마 분명히 단가가 좀 싸기 때문에 바이크 가격이 어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뭐 스테인리스나 도금 부분에 대해서 내구성은 엄청 우수하진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경험상 그랬어요. 뭐 일본 일제 비싼 바이크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크롬 도금 부분이나 스테인리스 부품 뭐 이런 부분에 녹이 생각보다 잘 씁니다. 그래서 비를 안 맞히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할리도 녹이 잘 쓴다 그래서, 근데 할리는 한국에서 워낙 비싸게 파는 거라 사실 할리의 어떤 재질이나 품질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은 거는 이미 다 뭐 아는 사실이라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할리는 그냥 한국에서 비싸서 그런 거고, 비싸서 실망감이 큰 거지만 어쨌든 할리는 브랜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좀 부심이 있죠. 근데 로얄 엔필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걸로 추측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로얄 엔필드를 산다면은 비를 안 맞힐 것 같습니다. 왠지 녹이 쓸 것 같아요. 겁납니다. 재질의 퀄리티 이런 거는 솔직히 저도 지금은 얘기를 뭐라고 못 드리겠고요. 다만 가격에 의존할 뿐이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조금 재질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의심은 좀 됩니다. 추측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 조작감. 이 조작감도 이제 어떤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버튼의 조작감이 나쁘진 않은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특유의 다이얼식 버튼인데 컨셉 자체나 디자인이나 모양이나 이런 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재밌고 모양도 잘 어울려요. 뭔가 클래식한 느낌에도 되게 잘 어울려요. 뭔가 아날로그적인 느낌, 이거를 되게 극대화시킨 버튼의 모양은 아주 좋은데, 게다가 옆으로 돌리게 돼 있잖아요. 좌우로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재밌고 다 좋은데 문제가 뭐냐, 이게 시승차라 그런지 시승차를 하도 사람들이 이걸 엄지로 돌려서 그렇게 뭐 된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시승했던 샷건 650의 요 레버 그 다이얼 버튼이 좀 헐거웠습니다. 약간 달랑달랑 거렸어요. 이게 딱 견고하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살짝 달랑달랑 거려서 저는 이게 약간 부러진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약간 사람들이 하도 엄지로 이걸 약간 소위 말해서 조져가지고 망가진 게 아닌가, 이거 스프링 약간 안에 부러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달랑달랑 거리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가 때문에 품질이 낮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도 타가지고 고장났다 시승차가. 그리고 세 가지, 마지막 하나는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다, 의도적으로. 유격을 만들지 않으면은 진동이 커서 부품이 파손될까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라는 의심도 살짝 있습니다. 아마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이거는 저도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신차를 만져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장에 있는 신차 한번 버튼 움직여 볼 걸 그랬네요. 그래서 저는 시승차를 타본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다. 그리고 장점 부분을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이 바이크를 타면서 정말 재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빠따감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고동감입니다. 물론 2기통이 원래 고동감이 재밌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할리 스포츠터를 타고 제일 재밌었던 게 그 약간 불규칙한 고동감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엔진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샷건 650이 병렬 2기통 엔진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고동감이 좀 세요. 일제 어떤 스포츠 바이크의 2기통의 고동감은 불규칙하질 않은데 얘는 이상하게 불규칙합니다. 조금. 그래서 뭔가 이게 뭐야, 이거 할리 느낌인가? 뭐지? 약간 이게 스포츠스터보다 세진 않은데 생각보다 고동감이 있어서 재밌었고 진동이 좀 있습니다. 이 약간의 불규칙한 고동감, 요게 상당히 재밌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제가 리뷰한 영상에서도 잘 들어보시면은 뭔가 좀 털털털 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 자체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구입하면 아주 매력있는 바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코너에서 와인딩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해서 정말 아쉽다. 그냥 제 추측으로는 코너에서도 상당히 재밌게 와인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애가 일단 성격이 크루저니까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루징을 할 때 상당히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바이크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옵션 파츠가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게 되게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뭔가 카레 냄새 나는 바이크를 원하신다면은 솔직히 말해서 샷건 650은 그쪽은 아닙니다. 딱 봐도 이건 성향이 뭔가 수출용으로 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한 느낌이에요. 약간 아메리칸 쪽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클래식 느낌이 있긴 있는데 로얄 엔필드 특유의 뭔가 좀 카레스러운 낭만을 느끼고 싶은 분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좀 디자인이 너무 현대적이에요. 느낌이 뭔가 카레의 낭만을 느끼고 싶다, 요런 분이라면은 샷건 650보다는 클래식 모델들, 클래식 350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바퀴가 일단 스포크 휠이다. 이 살박 휠가 아니면은 아무래도 좀 낭만이 없기 때문에, 특히 샷건 650 같은 경우가 이제 캐스팅 휠이 들어가 있어서 좀 낭만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좀 도시적이고 현대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350 요런 애들에다가 그 3단 울타리 엔진 가드 이걸 달아야지 지린다, 요런 느낌으로 이제 바이크를 타셔야지 진정한 이 카레나 파키스탄 형님들 요런 낭만을 느낄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